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결국은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규제 허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규제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사이넥스에서 별도로 또 세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그 협력,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앨리슨 파트너스의 권기정 부사장님께서 사회 정서와 기술 발전의 맥락적 경청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기정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기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연초에 이런 중요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함께 아젠다 세팅을 해주시는 사이넥스 되게 감사하고, 오늘 이런 자리는 사실 킥오프라고 시작합니다. 너무 중요한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일 일정으로 세미나 하는 거로 저희가 해답을 완전히 찾을 수는 없지만, 오늘 제시된 여러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으로 디지털 헬스에서 저희가 어떤 시선과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하면 이 시대 변화에 적합하게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로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파일럿을 런칭한 AI를 활용해서 경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그 데피니션을 다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어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라고 지금 사실은 너무나 코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디지털 헬스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를 5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클라우드 베이스, 그리고 센서, 빅데이터, AI, 이렇게 5가지가 기존의 헬스케어랑 만났을 때 저희가 지금 가까이서 실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바라보게 될 디지털 헬스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렇게 2가지로 나눴을 때, 디지털 뉴딜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비대면 산업에 대한 육성이라고 언급을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헬스케어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헬스케어에서의 그 비대면 산업 육성,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3가지로 또 다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기반의 어떤 스마트 병원에 대한 구축, 그리고 건강 그 취약계층이 뭐 약간 AI나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한 그런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3번째는 만성질환자들이 조금 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질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이슈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CES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CES가 중요하게 생각한 5가지 트렌드, 6가지의 키 트렌드 안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 있고, 2번째는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이야기된 디지털 헬스의 3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의료 체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2번째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환자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디지털 헬스가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텍스트가 많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경청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던 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소사이어티, 우리 사회나 그리고 우리 업계,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정책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밀하게 주시하고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장기화되고 약간의 무기력이 합쳐진 어떤 의미의 코로나 블루 현상이 조금 더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업계에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빅데이터와 조금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 업계에서는. 그래서 일부 제약사들은 되게 선제적으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친근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AI 약사라든지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딥러닝에 기반한 이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MBN에서 얼마 전에 김주아 AI가 김주아 앵커를 대신해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조금 더 영상 미디어의 패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독 경제를 좀 확산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디지털 베이스로 컨텐츠를 개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부분은 이따가 다른 분들이 언급해 주실 부분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경청을 하려면 일단 사회 변화는 늘 주시하고 이걸 얼마만큼 인라인 할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10가지의 사회 트렌드를 반영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을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는 저는 오늘 하루 운동에 대한 거 하나만 예를 들고 싶어요.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새로 등장하고 있는 MZ세대들은 자기 관리에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이제 성취감을 찾으려고 이제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왜 모든 사람들 특히 MZ세대들이 오늘의 그 하루의 운동에 굉장히 절실한지에 대해서 임플리케이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동안 그래도 저희들의 삶이 대부분은 어떤 성취나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즐겁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일로 어떤 우리의 시간 소비가 이동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화들을 저희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석하셔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3가지를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 경제, 기술 트렌드와 우리가 얼마나 인라인 되어 있을 수 있는지 인라인 되고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발전적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경청하고 인라인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질이라든지 미투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지양이 되어야 되는 조직 문화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철학에 대한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좋은 기술력과 좋은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 철학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정서법에 위반이 되면 상당히 생각하지 않았던 드라마틱한 이슈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국민정서법을 상시 최우선 고려하려는 이런 마인드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지금 미디어 트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올해 신년사, 주요 언론사들의 신년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작년에 말에 도입한 AI 기반의 새로운 편집 도구, 아크 퍼블리싱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디지털 베이스로 클라우드 베이스로 조금 더 빠르게 텍스트 편집을 하고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과 텍스트를 합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선일보의 신년사를 보면은 여전히 그 아크에 대한 경쟁력의 강화를 올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많이 기대감을 강조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조금 몇 개 전문을 실을 수 없어서 발췌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아크가 이제 약간의 인공지능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 AI가 들어오면은 독자 데이터를 되게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이런 상황에 맞는 굉장히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시대가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저널리즘이라고 신년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년사들을 보면 미디어도 이런 변화에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충분히
충분히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입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크게 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디지털 조직을 더 강화하려고 편집부의 조직을 이렇게 이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네이버 구독자 수가 1년 동안에 150만 명이 증가를 해서 언론사로서 첫 500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팩트예요. 예, 미디어의 그 신년사에서 그동안은 우리 발행 부수가 100만 부를 넘었다. 우리 발행 부수가 1등인데 100만 부는 안 되지만 2등이다. 이런 거를 강조했는데 지금 포털에 구독자가 500만 명이라는 거를 신년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텍스트 미디어가 포털이나 다른 어떤 소셜 기반의 미디어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인게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00주년이었는데 콘텐츠 기반으로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올해는 디지털 도구 1개 이상의 그 배우고 사용하는 한 해가 되라고 사장님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기술 변화의 트렌드들을 저희가 같이 인지하고 이런 것을 디지털 헬스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이 이제 조금 브랜드 저널리즘에서도 자사의 채널, 온드미디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들이 패권을 갖고 있는 미디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미디어 상황도 탈중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자사의 채널들에서 온드미디어에서의 활용하는 이야기들을 멀티채널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베이스로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 형식은 텍스트보다는 비주얼 컨텐츠 중심입니다. 영상이나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짧은 그 이미지 중심의 컨텐츠들이 더 우리의 소비자나 아니면 고객 그리고 국민들과의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CX,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 드리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가치를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거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다섯 번째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굿 브랜드가 돼야 합니다. 이게 사실 브랜드나 아니면 기업 자체가 진정성 있거나 좋은 기술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오가닉한 팬덤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굿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브랜드 CSR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팬덤을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형성하려고 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청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세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6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반영할 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팁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디지털 헬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투명하고 열린 이런 방법으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빈번하게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도보다 빈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진정성 있는 관계 중심으로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런 의미에서는 뭐 예를 들면 페이드 인플루언서보다는 오가닉한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MZ세대를 고려한 톤 매너에 맞는 컨텐츠에 주력하고 톱다운의 이제 아젠다 세팅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미디어가 없습니다. 미디어가 너무 다채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톱다운보다는 바텀업에서 아젠다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미디어 상황이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위기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디지털 헬스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더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들을 청이라는 글씨를 보시면은 한자가 무려 6개의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보다 위에 이렇게 듣는 귀로 듣는 거가 왕보다 위에 있고 10번을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어원 자체도 들을 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듣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리고 들었을 때는 들은 것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파일럿으로 AI를 통해서 듣는 어떤 메커니즘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RPA를 적용해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사람이 하지 않고 RPA가 하면서 시간도 세이빙할 수 있고 조금 더 메커니즘적으로도 정확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예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술의 혁신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떻게 선순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젠다에 대한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정보가 얼마나 더 많이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통의 방법, 그리고 그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뢰, 이해관계자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신뢰의 형성 유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너무나 많아지는 그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통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맥락적인 경청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건 뭐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다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 헬스에서의 여러 방법론, 특히나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을 이용했을 경우에 정말로 방대한 정보들이 우리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수집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분석 기술에 따라서 디지털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산업에 빠르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들으면 그 안에 충분한 모범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회 정서와 어떤 기술에 대한 적극적이고 맥락적인 경청,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기반의 조금 더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변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